군에서는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국민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북한 사람인 거를 알고 만났잖아요. 제압 과정이 전혀 없대요. 도대체 어떤 대책 회의를 하고 어떤 지시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틀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짝 핀 모습을 보기 가장 힘든 꽃 뭘까요? 정답은 네, 바로 국회 정상화입니다. 네, 정상화. 화, 꽃화. 네, 6월 2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됐잖아요. 아까도 영상을 잠깐 봤지만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만 해도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지금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오늘 밤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납니다. 네. 또 내일은 세계의 담판, 미중 무역 담판도 있고 네. 아무튼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 정상화는 고반장이 했던 유머 중에서는 단연 최고봉이죠. 유일하죠, 사실. 유일한 유머죠. 네. 고반장,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잖아요. 지금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번 주말 이 서울 도심에서 방한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아, 찬반 집회가 예정됐어요? 예,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서울 전역에 이 가포 비상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열을 시작하죠. 오늘 오후 84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고요. 이를 통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정개 사개특위 위원장은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고요. 민주당이 7월 초에 의총을 열어서 어느 특위를 선점할지 결정하면 나머지는 이제 한국당이 맡는 거죠.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에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은 이와 함께 상임위 전면 복귀도 선언했고요. 국회 사실상 정상화됐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자꾸 이제 고반장 유머가 자꾸 생각나는데 국회 정상화, 피우기 어려운 꽃이라고 그랬죠. 다만 정부가 시급히 처리하길 원하는 추경안의 경우에는 아직도 접점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국회 얘기는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G20 정상회의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얘기를 신 반장 또 그 고 반장하고 했는데요. 비건 대북 특별대표 지금 서울에 와 있으니까 그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오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고요. 6.12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요. 잠시 후에는 다시 이도훈 본부장과 만찬도 할 예정입니다. 더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는 상관없이 다음 달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하고요. 18일에 전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개막한 G20 정상회의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한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죠.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논란,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소식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공화당 이름이 잘 입에 안 붙어요. 대한애국당이 자꾸 떠올라서.
한반도 비핵화, 미중 무역 전쟁을 논의할 G20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늘 한 인도 또 한 러시아 등 정상회담도 이어지고요.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주요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G20 정상회의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G20은 그저 원론적인 대화만 주고받고 헤어지는 뭐랄까 정상 간의 친선 외교의 장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G2,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 무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 G20 기간 중에 소위 오사카 담판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또 이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도 화두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어제 중국을 뺀 19개 나라의 영사관을 직접 찾아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입니다. 북미가 유례없는 톳다운식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 한미 중일러 한반도 주요국 정상이 모두 모여서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워낙 정치, 경제, 또 외교 다양한 이슈로 묶여있는 나라들이죠. 과연 마지막에 웃으며 돌아가는 정상은 누가 될까요? 자, 우선 오늘 아침 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이 왼편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요? 아베 총리의 오른편에 이 한 아랍 정상을 사이에 두고서 섰는데요. 자, 이 사람 얼마 전에 집중 발제 때 소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오브 실세, 부자 오브 부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내년에는 사우디가 G20 의장국이어서 일본 바로 옆자리에 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격하게 악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세계 경제와 무역 그리고 투자를 주제로 정오쯤에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설명하면서 무역 갈등을 포함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자리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다자주의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인 만큼 다자주의, 개방주의 무역 체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콕 집어서 언급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역국 1, 2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에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핵심 의제는 역시나 비핵화겠죠. 문 대통령으로선 가장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시 주석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먼저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민과의 투자를 통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모든 한반도 및 육내 평화 번영을 위한 이 40분간 이뤄진 회담에서 시 주석은 평양에서 들은 메시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또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외부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하며 이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양측이 유연성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북미 친서 교환 등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도 깜짝 언급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의 사드 문제 해결 방안 검토를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가 선행돼야만 사드 문제가 풀린다는 선호 문제는 아니고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늦게 역시 한반도 주요국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모레엔 서울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자, 한일 정상의 만남은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국면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골은 G20 정상회의 한반도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의 막이 오늘 올랐고요. 이틀 동안 열리기 때문에요. 일정이 아주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아까 이따가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저녁에 우리나라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G20 정상회의가 뭐 빠르게 여러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의 중에도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나저나 지금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양반장을 출장을 보낼 걸 그랬어요, 양반장. 그 구장 안 그래도 어.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네. 밤 8시 반 비행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영어로 많이 진행하지 않아요, 그거? 지금 끝나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소준 반장을 보냈어요. 네. 근데 아마 가도 될것 영어로 같아요. 진행할 텐데 그 안에서는 아니에요? 영어는 제가 못하죠. 그렇죠. 좋아요. 프로바블리하고 메이비 잘 맞아요. 그나저나 지금 어떤 일정이 진행 중입니까? 현재는? 보내지도 않으시고 안 보내요. 뭐하러 지금 바빠요. 물어보세요. 지금. 거기 보낼 새가 어딨어요. 예. 일단 시간표상으로 볼 때는 이 정상회의 세션 2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것 같고요. 이 6시부터 이제 한 35분 남았는데 오사카 영빈관에서 이 정상 만찬하고 공연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6시부터요? 예.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개막식부터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천천히 짚어보고 네, 가죠. 저는 뭐 일본을 안 갔지만 오전 일정부터 차근차근 챙겼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정상들 단체 기념 촬영 사진 또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맨 앞줄에 의장국인 일본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요국 정상이 나란히 저렇게 선 모습 눈에 띕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과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했고요. 오늘 밤 늦게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방한 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와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사실 뭐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까 그 환영식에서도 보셨을 테고요. 잠시 뒤에 열릴 정상 만찬에서도 또 만나긴 할 겁니다. 다만 뭐 정식 이 회담은 끝내 무산된 분위기인데요. 앞서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됐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 내 정치 문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환영식을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또 짧게 한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장면이에요, 양반장? 예, 일단 그 아베 총리가 이 의장국 정상이니까 다른 정상들을 이렇게 호스트로서 맞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정상들 한 명씩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사를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포토존에 막 들어섰는데 지금 이제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하긴 하는데 이내 사뭇 좀 경직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요. 지금은 약간 엷은 미소를 짓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표정이 굳어지네요. 아베 총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어보니까 두 정상이 마주한 시간이 정확히 20초였습니다. 지금 양반장 설명을 듣고 이제 의식하고 보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 바로 뒤에 일본에 못 보내가지고 미안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문 대통령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베 총리 태도가 확연히 저 보십시오. 확연히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거의 막 오랜만에 무슨 만난 연인을 이렇게 얼싸안듯 포옹을 나누고 일본 정부 지금 한일 정상회담 안 한다라는 이 사실 발표하면서 우리가 의장국이라서 시간이 너무 없다. 일정이 꽉 찼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불만 노골적으로 저렇게 몸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게 또 중론입니다. 네, 다만 정상회의 도중에 이 자리를 옮겨서 잠시 만나는 풀어사이드, 즉 약식 회담 형식으로라도 모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 풀어사이드 형식으로 만난 바 있습니다. 다자회의 때는 종종 있는 방식입니다. 청와대는 이 문 대통령이 당초 7개국 정상과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후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춰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일단 악수는 했으니까 일단 만찬도 있고요. 좀 더 지켜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1동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죠? 네, 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제1동포들이 한일 관계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좀 대통령이 관계 회복에 힘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들한테 사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해 조국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신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오늘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도 진행이 됐는데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인도 모디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이 대한민국이 인도의 발전 모델이다라고 말할 만큼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죠. 지난 2월 모디 총리 국빈 방한한 이후에 넉 달 만에 만난 두 정상, 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신동방 정책에 시너지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총리님과의 굳건한 신뢰와 우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고요. 모디 총리 역시 단지 국가 간의 우호 관계 이상으로 대통령님과 저희의 관계가 형제와도 같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예, 역시 대표적인 지한파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이 국빈으로 서로 오가면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고 또 교역 규모 2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프라에서 이 방산 분야까지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조코이 대통령은요, 이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높게 평가를 하면서 향후 5년간 재집권 기간 중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 소식은 이따 고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오늘 한미 수석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오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가 오전 10시쯤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최근 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굿모닝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회동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First, President Trump will arrive in Seoul tomorrow, and we can work together and get the preparatory work to help our leaders ensure the success of the summit. And second, we have witnessed a lot of diplomatic interaction and activitie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And we can discuss ways and means how to translate them into a substantiv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It's very nice to see you again. I hope you had a safe trip back last week. And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s. Thank you. 네, 회동에서 이 비건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또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스케줄대로라면 지금이 5시 32분이니까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날 그 타이밍 아니에요? 네, 비건 대표가 지금 김 장관을 예방 중인데 이 모두 발언이 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좀 전해드리면 먼저 김현철 장관은 최근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를 통해서 대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시 협상의 문을 열고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다. 한미 간의 생산적인 협의를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건 대표도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아주 훌륭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함께할 이야기와 앞으로 계속할 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사실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 외교부 당국자를 좀 취재해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실무 접촉이 무산됐다기보다는 애초에 이번 방한의 목적이 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안을 조율하는 성격이 크다는 거고요. 다음 달 정도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G20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한 25분 있으면 또 만찬도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속보가 들어올 겁니다. 영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막 올린 G20 정상회의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했고요.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도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발은 이렇게 뗐지만 추경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등 여전히 여야 이견이 큰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4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후 3시였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30분 만에 합의문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이 오후 4시 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1시간 30분 뒤 이 합의안을 거부합니다. 80일 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국회가 이 합의 2시간여 만에 정상의 비정상화가 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문희상 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또 불러 모았습니다. 나란히 선 위치도 똑같았죠. 자, 그리고 또다시 30분 만에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나흘 전 조금 전 그 상황을 의식한 듯 신중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갔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얘기죠. 지난번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 그리고 합의안을 들고 온 나경원 원내대표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의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숙제 검사를 하듯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을 했고요. 나흘 전 합의안은 거부했던 한국당 의원들, 자, 오늘은 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즉,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뜻이겠죠. 앞서 한국당은 이 특위 기한 연장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서 했어야 됩니다. 자, 현재 사개특위는 민주당, 정개특위는 정의당이 위원장인데 자, 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정의당이 맡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죠. 자, 특히 정의당과 심상정 위원장을 향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날선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저 집권 여당의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대리 협박에 심취해 있습니다.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 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입니다. 자, 끝내 이 합의가 이루어진 여야 3당 합의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의 항목이었는데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좀 보면요. 자,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고 의석수에 따라 1개씩 맡는다. 그리고 정개특위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교섭단체 또 비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구성한다. 그러니까 앞서 한국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한국당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일정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자, 합의에 따라 오후 본회의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건 84일 만인데요. 특위 연장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정계 또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를 한국당이 맡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든 지난해 10월부터 정계특위를 이끌어온 심상정 위원장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합의가 교섭단체 또 거대 양당 중심의 합의였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상화가 됐으니 앞으로 이 정계 사개특위 제대로 가동이 돼야 할 텐데요. 사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차마 저희가 회의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 의원들 이 두 특위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자, 사개특위 검경소 위원장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주기로 하자 이 반발한 한국당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로 넘기자고 했고, 이상민 위원장 그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며 이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더티 플레이 아닙니까? 더티 플레이 악의적 반성하세요.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시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거의 상욕을 그렇게 하시면 아이고 반성하세요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고 반성을 하는 고급 용어지 무슨 반성을 한 적이 해야죠. 내가 표창원 좀 됐으면 지금 아마 이게 세상이 몇 번 날아갔을 거야.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저 백혜리 의원님 공중부양한 2번 했을 거야. 자, 그래도 사개특위는 이렇게 정회 시간에 농담은 주고받았는데 정개특위 분위기 더 안 좋았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축조심사, 그러니까 이 법조항을 하나하나씩 낭독하면서 조목조목 심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그동안 심사할 땐 들어오지 않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일부러 법안 심사를 늦추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게 개변 아닙니까? 자, 지금 말 안 가리실래요? 말 가리시는 법안을 얘기 좀 하세요. 니 지금 개변이라고 지금 날치기 통과 준비하고 있어. 날치기 통과 준비하지 마요. 날치기 전문 정당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 그래갖고 정개특위 문 닫는 걸 합치기도 고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놀아날 수 없어요. 정식으로 법안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 심사의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잘 지키려는 거지. 한줄이 알고 딱 자기들이 하면 법안 심사고 남이 하면 필리버스터야. 잠깐. 어디서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하고 있어. 오만방자라니. 백번하장에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넘었어. 자, 이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오늘 특위 기간이 연장이 됐으니 좀 원활한 심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표결도 이뤄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만 교체가 됐는데, 자, 운영위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로 바뀌었고요. 기재위는 정성호 의원에서 이춘석 의원, 행안위와 여가위는 인재근 의원, 전혜숙 의원이 맞교대를 했습니다. 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추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무엇보다 관심은 추경안 처리에 키를 쥔 예결특위 위원장입니다. 당초 안상수 의원이 6개월 그리고 황영철 의원이 1년 6개월간 맡기로 해서 이 현재 예결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이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당내에서는 황 의원이 현재 대법원에서 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 김재원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계 사개특위 기한 연장, 한국당 상임위 전면 복귀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등원을 결정함에 따라서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게 어딥니까? 상당히 큰 진전을 봤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안이 이제 의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긴 했지만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반쪽이었는데, 오늘 한국당까지 참석을 하면서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에 완전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두 특위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임 50여일 만에 여당이 맡은 운영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기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 또 행안위원장은 전혜숙 의원, 여가위원장은 인재근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네.
자, 여야가 특위 기한 연장 또 특위 구성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두 가지 특위 위원장 중에 한 자리를 결국 한국당이 받기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요. 이 특위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맞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맡기로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에 위원장을 하나 맡으면 그 특위를 정하면 한국당이 나머지 특위위원장을 맡는 방식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의사봉을 두드렸던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에 민주평화당이 지금까지 공조한 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한 배신이다 라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서 이를 문제 삼는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당이 그렇게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의당의 지금까지의 그 노력의 당사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에 교감 내지는 논의도 없이 3당 원내 교섭단체끼리 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이고, 이 배제의 정치는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위원장 교체와 함께 여야 3당은 이 정개특위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렸고요. 또 교섭단체,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라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개, 사개특위 모두 19명으로 구성이 되고,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또 바른미래당 2명, 그리고 나머지 비교섭단체 2명으로 위원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는 한국당이 1명, 사개특위에서는 비교섭단체가 1명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비교섭단체 몫을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 무소속 어느 당으로 배분할지는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했고요. 지난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지는 않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한국당이 의총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아까 영상도 봤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상임위에도 또 별도로 완전히 복귀하기로 한 거죠. 네,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하다가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하겠다라는 한국당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 합의와 함께 본회의를 계기로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 투쟁, 그리고 지금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 일정과 관해서는 앞으로 추후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당장 시급한 추경안 심사부터 이제 심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야 3당은 지난번 합의 때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예결특위위원장도 선출을 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 기왕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다 하고 말끔하게 해야지 이렇게 졸렬하게 해서는 어떻게 공당회를 할 수 있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위원장을 맡아온 황영철 의원과 또 친박계 김재현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여서 예결위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 한국당이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대로 예결위 구성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적인 전략 전술을 잘 적용해 예결위를 구성하고 추경 심사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경안 심사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금 예결위원장 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는데요.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 법사위원이던 이완영 의원, 아시다시피 의원직을 최근에 상실을 하면서 현재 법사위원이 17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완영 전 의원 자리에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이 쟁점은 일단 뭐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채워서 인원을 기존대로 18명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서 17명으로 운영해 나갈지 이게 지금 뭐 좀 쟁점입니다. 한국당은 17명으로 하려면 똑같이 민주당에서 한 명 빠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어제 오늘 잇따라 이제 국회를 찾아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해찬 대표를 만났는데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정책은 완급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또 환경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또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해찬 대표가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또 완급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경중, 선후, 완급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김 실장은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예방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만남을 잠깐 보고 가시죠. 또 저걸 때려잡으려고 정책실장 온 거 아니냐, 기업 다 죽이려고 정책실장 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기업인들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거시경제를 하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인들이 보다 다이내믹하게 먼 미래의 어떤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번에 이제 여당보다 야당을 먼저 만난 게 또 눈길이 가는데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 원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네, 김상조 실장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경제 원탁회의에 응하겠다라는 뜻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수현 전임 정책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실장, 저로 바뀌어도 거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얼마든지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나 원내대표를 자주 찾아뵙고 주시는 조언도 경청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이 언론에서 붙여준 것이다. 나는 본인은 이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는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개혁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면서 일부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김상조 신임 실장이 정책에도 강하지만 특히 이제 소통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 반장 얘기대로 야당이 원하는 경제 원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도 이제 내비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겠습니다. 사실상 국회 정상화, 추경 등 과제는 산적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모두 옮겼습니다. 서울시의 철거 요구를 수용한 건 아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앞서서 경찰의 경비 협조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일단 파이낸스 센터 빌딩 쪽으로 천막을 옮겼는데요. 조원진 대표는 언제든 다시 광화문에 천막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 서울시가 정한 이 천막 철거 데드라인이었죠. 자, 그 시간까지 천막 안 치우면 언제든 서울시가 강제 집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공화당 그러든지 말든지 오히려 더 가열차게 농성하면서 해볼 테면 해보라. 이 사람 많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심야 시간, 그러니까 서울시의 혹시 모를 급습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심야까지 밤샘 농성까지 했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주변 긴장감 점점 고조됐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날이 밝았죠.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 열렸습니다. 조원진 대표 이 천막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이 시간부로 텔트를 파이낸셜 빌딩으로 옮기겠습니다. 더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광화문 광장은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홍문종 대표가 밤을 새나 봅니다.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자,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철거 과정에서 다친 당원들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을 텐데, 자, 조원진 대표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어서 좀만 더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펜트를 빌미로 좌파들이 또 다른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식을 준비하는 파이낸셜 빌딩으로 옮긴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홍문종 대표 어디 가서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서울에 이 가포 비상 발동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경호 협조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조원진 대표 얘기가 끝남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철옹성 같았던 그 천막들 다시 광화문 광장에 채워졌던 그 천막들 저렇게 기적같이 치워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널려있던 뭐 쓰레기들 또 이런 것들 다 자발적으로 치우고 말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국 조원진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습니다. 박원순 당신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야. 트럼프 때문이야. 착각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지도부 지지자들 조금 전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에 또 고발도 했다는데 이 당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제가 그제 조원진 대표가 이 원숭이 인형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전해드렸었죠. 마침 그 원숭이 인형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예,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이건 뭐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아이고 배에 있는 부분이 터져가지고요 손뭉치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자가 차야 더 화가 나지.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이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 행사에서 벌어졌던 이 경남도당 여성 당원들의 그 바지 내리기 춤 파문. 이거 뭐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했다면 말끔히 넘어갔을 그냥 해프닝 일련이 했을 그 일. 안타깝게도 한국당 스스로 지금 이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황교안 대표부터 그랬죠. 사과하실 의향 없느냐라는 질문에 갑자기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요 며칠 전부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는 이 차명진 전 의원 관련해서 한국당 지도부를 맹성토했습니다. 왜 바지 내리기 이거 사과를 않느냐가 아니라 왜 사과하느냐였습니다. 이렇게요. 당직자님들 뭐가 그리 자신이 없으세요? 댁들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원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분들 앞으로 이 당에 충성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회 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오늘 이 문제로 민주당, 한국당 여성 의원들끼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요. 간사님 부끄러운지 아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눈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죠. 예, 강원도 태백시 지금 뭐 정말 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네요. 송중기, 송혜교 씨 커플 파경 소식으로 시 전체가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태백시의 자랑, 태백시의 명물, 이 태양의 후예 촬영지를 복원해서 만든 일명 태후공원, 태양의 후예 공원이 지금 상당히 난처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태후공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실 겁니다. 바로 이거 남녀 뽀뽀 동상. 예, 이 공원 입구 복판에 서 있는 이 동상. 솔직히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이 극 중에 이제 송중기, 송혜교 씨 뽀뽀 장면을 저렇게 동상으로 재현을 한 거죠. 그동안 커플들이 저기 놀러 오면 이 동상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면서 실제 뽀뽀를 하면서 그렇게 인증샷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바로 저 공원에서 제3회 태백 커플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저 동상 포스터에 실린 거 보십시오. 그리고 뭐 저희 반장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축제인데요. 아무튼 전국 유일의 커플 축제라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이 동상, 상징과도 같은 이 동상인데 이 두 사람이 파경을 맞았는데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싶을 커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태백시 조만간 회의를 열고요. 다음 달에 예정된 그 축제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군요. 뭐 어차피 저희는 뭐 취소가 되든 말든 뭐 가지도 못하는 곳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양 반장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다른 반장들은 아직 뭐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태백시 저 공원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동상은 오늘 전 처음 봤어요. 동상 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나요? 사진? 네, 없어요?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송중기 씨 좀 안 닮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뭐 미세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저 태양의 후예 공원을 좀 잘 압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이 극중에서 우르크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부대죠. 우르크 태백 부대 촬영분을 거의 태백 저기 그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 반장이 꽤 오랫동안 싱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갔다 온 거예요? 혼자? 혼자도 갈 수 있죠. 갈 수 그게 있죠. 아니라 아까 그 다음 네. 달에 태백 그 커플 축제 예정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네. 양반장이 했었는데 맞아요. 올해가 3회거든요. 제가 올해는 양반장이랑 같이 한번 가볼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태백시에서 이게 좀 취소를 하면 어떡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보고요. 예. 자, 원래 여기가 이게 폐탄광이었습니다. 탄광이었는데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태백시가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그 세트장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세트장이야 그 자체로서도 뭐 잔존 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동상은 사실 그거 뭐 없애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좀 짚어봤지만 우리공화당 천막 논란 뭐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공화당이 그 완전 철거는 아니지만요.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비우는 그런 결단은 내렸고요. 그 옆에 이제 파이낸스 센터 빌딩, 그러니까 청계천 방면으로 장소를 옮긴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남겼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뭐 서울 전역에 이 가포 비상이 내려지면서 경찰이 우리 공화당 측에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억하실 텐데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방한 때 처음 방한을 했을 때 이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그때는 대한애국당이었죠. 태극기 성조기를 같이 이렇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원지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다시 한다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일단 임시 철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떠난 이후에 다시 광화문 광장에 올 것이냐? 그게 궁금해요. 예, 이게 네. 관건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혜원 반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이 비어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손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어제 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시설물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광장 일대를 경비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출국 후에 가포 비상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광장 일대 경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 만약에 우리공화당 측이 광장 재진입을 시도를 할 경우에 이때 이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가포 비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교통 통제가 당연히 이어질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불편함도 있을 텐데 가포 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네, 일단 뭐 외국 정상이 방문하고 또 대선 같은 이런 국가 주요 행사에 발동되는 가포 비상은 이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계 강화 발령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요. 또 작전 부대는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춥니다. 관심은 이제 교통 통제나 그런 부분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 숙소, 또 이동 동선 등은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 이 진보 그리고 보수단체 찬반 집회도 열릴 예정인데 경찰은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을 하되 경호상 위협이 될 행위에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바지 내리기 춤 파문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반응.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간단히 다뤘는데 언론이
좌파가 장악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실수는 뭐 좀 과장해서 그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 반응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당내에서도 큰 반향은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뭐 당장 이 보수 신문들까지 사설을 통해서 한국당의 뭐 잇따른 실책, 뭐 황교안 대표의 인식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오늘 이 공감 능력도 시대 감각도 뒤처지는 한국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지도자의 필수 자질인 공감 능력에 의문이 들게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이 좌파에 장악돼서 이 한국당의 언론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언론 탓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도 소속 의원들 일부가 또 지적도 했죠. 예, 일단 그 김영우 의원, 홍문종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죠. 예, 윤상현 의원 이렇게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에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고 아닌 사고가 난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좀 꼬집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이 김영우 의원은 또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시상식 직후에 했던 발언 앞으로도 계속 이 기술을 연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치하하던 격려했던 그 발언은 이 등수에 들지 못했던 이 경남도당 여성 당원들 팀을 격려하는 발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등수에 들었던 그 팀들을 응원했던 발언이었지 그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기총 전광훈 회장 결국 10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어제 이 청와대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 하야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발대식에서 나라를 어지럽힌 주사파를 쳐내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전국 지하철 입구 또 전국 대학가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서명대를 설치해서 동의를 받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청와대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이게 최근 25만 명이 넘게 이제 청원을 해서 청와대가 관련한 답변을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답변은 정혜승 청와대 이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삼권 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양해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잘해야만 한다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라고도 했고요. 또 정 센터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은 국민청원으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자, 한국당 사무총장에 재선 박맹우 의원이 임명됐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공화당 트럼프 방한 앞두고 천막 임시 철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광화문 천막 얘기하면서 가포 비상 얘기도 했었지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 2017년 11월 국빈 방문을 한 뒤 1년 반 만의 방한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간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방한 당시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던 DMZ도 찾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the Korean peopl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네,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의 축복을 기원하며 1박 2일간의 방한을 마무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after we're finished with the G20, and we'll be there for about a day. 네,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 내일 옵니다. 이번 방한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한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일정 중 일부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텐데요. 지난 방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의장대 사열 등 환영 행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I really was honored by that ceremony today. That was a beautiful, beautiful ceremony at the highest level. No matter where you'd go, you could never see that. That is just as beautiful as it can be, and it represented your country so well.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at. That was a real honor.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Moon. Thank you for honoring us with the invitation to be here today and for the incredibly warm welcome and magnificent ceremony you have given us during our first trip to the very beautiful city of Seoul. We'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you for dinner this even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통 의장대 호의를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가는 영상 등을 트위터에도 올리고 정말 아름다운 환영식이다. 언제나 기억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번 방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또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난 방한 당시에 DMZ 비무장지대를 찾으려 했다가 날씨 문제로 결국 무산된 바 있었죠. 문 대통령은 안개 때문에 헬기 이동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중간에 착륙하여 승용차를 이용 비무장지대로 향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다 아쉽게도 회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거듭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한 때 비무장지대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30일 일요일에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그럼 어딜 갈 것이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방문해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다른 방식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 be speaking to him in a different form.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근거로 이번 방한 기간에 특히 비무장지대 방문 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겠다. 아마 전화라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남북 직통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라인 만들면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래저래 이번 주 일요일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정해는 쉬는 날인데 양반장과 신반장은 출근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북미 또는 남북미의 DMZ 깜짝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 지금 일요일 상황인 거죠? 네. 네,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네요. 그러면요. 왜 자꾸 웃어요? 정말 출근하나요? 아니, 제가 출근하면 반장들이야 출근할 이유는 없죠. 저는 일요일 출근하겠습니다. 네, 근데 국장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일요일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정치부회가 없는데 네, 꼭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 혼자 나올게요. 저만 나올게요. 네, 아마 일요일 뉴스룸에서는 양반장과 신반장의 리포트 또는 현장 중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랑 최 반장은 집에서 시청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오늘도 글로벌 TMI 시간 가져옵니다. 자, 몇 차례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 민주당의 첫 대선 주자 TV 토론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공식 선언에 이어 이번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까지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토론은 민주당 대선 주자가 워낙 많은 관계로 이틀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받는 후보들이 토론을 벌였고 27일에는 이 빅2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의원 등 10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소 후보로 분류되는 대선 주자들이 나선 첫날 예상외로 높은 관심 속에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의 시청자가 토론을 지켜봤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본 사람은 또 제외한 수치입니다.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Let's deal with the situation where we are, where this president and his chicken hawk cabinet have led us to the brink of war with Iran. Pues la situación ahora es inaceptable. Este presidente ha atacado, ha demonizado los inmigrantes. Es inaceptable y voy a cambiar este. We would not turn back
Valeria and her father, Oscar. We would accept them into this country and follow our own asylum laws. We would not build walls. We would not... 네, 그리고 현지 시간 27일에 있었던 두 번째 토론에 빅2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이 나선 만큼 많은 관심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세금 정책에서 이 바이든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부자 감세 폐지를, 샌더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내일 방한,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메시지 내놓을 듯. 네. 네, 고반장이 참 눈치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소식부터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 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여간 그 중에서도 어디를 갈 것인가가 제일 관심인 거죠. 그래도 이 고반장이 자신의 유머 코드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국회 정상화 재밌었어요. 예, 이번 거 1년 만에 찾네요. 네. 약간 자학 개그인 것 같긴 한데요.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까지 그동안 이 비무장지대를 찾았던 미국 역대 대통령들 보면 모두 판문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울렛 초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나온 소식을 종합해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여기서 체결이 된 정말 역사적인 장소고요. 또 9.19 군사 합의로 JSA 초소의 화기를 다 치웠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요. 상징성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찾았던 오울렛 초소 찾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여전히 없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고반장도 설명했지만요. 지난번 방한 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무장지대 방문을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날씨가 참 좋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장마 기간이라서 그게 또 걱정돼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30일 일요일이 유력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오후에 한국에 오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한국을 떠나는 일요일 중으로 비무장지대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일대 날씨 현재까지 예보로는 구름이 다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아니고요? 예, 다행히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야외 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헬기로 이동할 경우엔 이 구름이 많거나 안개가 짙게 끼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장마 기간이라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방한 때 판문점 방문이 무산된 걸 크게 아쉬워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날씨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동 방식이나 동선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꽤 많이 온다던데 하여간 일요일로 만약 지금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다 공개되진 않았죠. 근데 조각조각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요? 네, 일단 그건 재계에 따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 가질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전 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기업 총수는 물론이고요. 또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약 2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반화웨이 전선 동참 등을 요청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요. 이번 만남은 주한 미 대사관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핵심 의제라고 한다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을 거고요. 또 북미 실무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놓고 한미 정상 간의 논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제가 바로 미중 무역 갈등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나 무역 갈등 문제 모두 이 내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당장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이 미국이 반회의 전선에 동참해달라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거고요. 북한 문제 부분도 미중 간의 의견 차이를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경찰 비상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항 보안 등급도 강화가 됐다면서요? 네,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김포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시설 항공보안 등급이 강화가 됩니다.
보안 특급 강화로 경비와 보안 검색 원수 늘어나게 되고요. 보안 요원의 금속 탐지 센서 감도도 50에서 60으로 또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보안 검색 소요 시간 그만큼 길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역과 삼성역의 도심공항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평소보다 서둘러서 공항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소식이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행사니까요. 잠깐 다루고 가면은 이낙연 총리 주재로요. 오늘 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우선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 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 취소가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첨단 단속 장비 보급, 오염 방지 시설 원격 감지 센서 부착 확대 등을 통해서 단속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태백시가 태양의 후예 기념 축제 올해 기념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까 국회 발제 때 저희가 이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저 오늘 양 반장이랑 가려고 했는데. 제 반장도 그럼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니, 양 반장은 출근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근데 때문에. 이게 7월이구나. 7월 27일에서 28일 제가 날짜를 다 기억을 해놨는데 그때 휴가 내셨잖아요. 휴가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일단 다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DMZ서 대북 메시지 내놓을 뜻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뉴스거리가 참 많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내일 오전 11시 반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역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죠. 끝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무역 전쟁 멈출 해법을 두 정상이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 고반장 발제 때 얘기했던 대로 G20 회의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이틀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방한 기간에 DMZ를 찾을 게 확실시돼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특보를 진행할 예정인데 월요일 정치부 회의 때 관련한 소식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7월 1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게 참 많은데 새로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뉴스 등도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별 축제 이런 걸로 바꾸면 될 텐데. 그건 아니.